신용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선거 때문에 바쁘시죠? 민주당에서도 뭘 직함을 하나 맡고 계시죠? 네, 그 중앙선대위에 전략자문단 부단장 맡고 있고요. 네. 그 방송하고 예. 지원 유세 계속하고 아,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세상에, 예. 그래서 목이 좀 더 방송 갈라졌습니다. 있으실 때는 방송으로, 네, 또 네. 방송이 없으실 때는 유세로 네, 네.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뭐 특정 정당의 유불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거냐, 네. 그러니까 헌법 세력에게 표를 줄 것이냐, 반헌법 세력에게 표를 줄 것이냐. 맞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선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이 왜 이게 조기 대선이 왜 펼쳐지게 됐는가만 생각해 봐도 답은 나오는 건데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굉장한 어떤 흑화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을 하게 됐느냐만 네. 놓고 얘기를 해도 금방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쿠데타 세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벌써 군사 쿠데타, 그죠? 네. 12.3 비상계엄으로 군인을 국회로 집어넣어 가지고 총으로 위협을 했던 네. 상황 아닙니까? 그 친위 쿠데타, 예. 그 내란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그렇습니다. 넓게 펴져 있는지를 우리가 예. 한덕수 내란 대행, 최상목 내란 대행 그리고 그 뒤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행태, 검찰에서 먼저 옷 벗고 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행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을 보면서 굉장히 뿌리 깊고 넓게 그 기득권 세력들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그들이 쌓아놓은 정말 그 산더미 같은 오물들을 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거를 할 거냐. 압도적인 승리 아니고서는 과연 이걸 제거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각종 이제 공약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을 다 여야 후보들이 다 제시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오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로 한 발짝이나 나갈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정말 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당성의 부여에 있어서 그런 오물을 제거할 때 군소리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투표 사전 투표 꼭 참여하시고 선거 날도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투표하고 놀러 가셔야 된다. 네. 그 재외국민 투표 이제 시작돼서 네. 오늘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해외 교민들이 투표하신 사연 얘기 들어보면 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1호 투표를 한 뉴질랜드 네, 대학생 보면 정말 뭐 예, 그러니까요. 몇 시간을 밤새 기다려서 하고 7시간 줄 서서 호주 같은데 투표하고. 이제 땅이 크니까 또 그렇죠.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네. 눈물 나죠. 그런 외국에 계신 분들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짓밟힌 어떤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간신히 되찾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되찾고도 지금 여전히 산을 못 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노상원, 김용현 재판 이런 거 다 비공개로 또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도 좀 있으면 그들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뉴스에 보면 뭐 노상원이 민간인이 뭘 작성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아직 비아폰 서버 까져서 자세히 통화 내용 안 나왔습니다. 예.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거는 일반 폰하고 통화한 것만 그렇습니다. 까졌습니다. 통화 내용만 예, 나오고 통화 내용만 예. 까진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정말 산더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은 분들은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세게 행사하자.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그 캠페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르포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득권 카르텔의 한 그 카테고리가 매우 심각하게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민들께서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바로 언론인데 이 언론에서 그 솔직하고 정확한 얘기보다는 이 정치가 하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꺼풀 네. 끼어 있는 상태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보도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건강한 언론을 접하신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인식의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예. 나올 때 1층 예. 1층에 사시는 분 집 앞에 조선일보가 있어서 전 조선일보를 안 보니까 저의 맞은편 집은
중앙일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예. 이재명 하락, 김문수, 이준석 상승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 아니 제목에. 어제 중앙일보 제목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재명이 뭐 몇 퍼센트 오르는 동안 김문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 김문수 이게 아니라 국힘 네. 이렇게 미화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폭이 좁으니까 예. 격차가 좁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죠.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부추기고 있죠. 사실은 뒤에서 네. 그리고 한때 조선일보에서 뭐 60%에 달하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네. 압도적으로 질 수 있다라는 예. 어떤 위협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그런 맞습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 예. 말토시 하나 같은 팩트를 놓고도 이리 꼬고 저리 꽈서 굉장히 흑화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 예. 말토시 뭐 120원 커피 뭐 이런 거 전체 맥락 이런 네. 것들은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얼마나 바보 같은 프레이밍 전략에 있어서 바보 같은 거라는 걸 투표 결과를 보고야 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마도 네. 언론 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몰라요. 이를테면은 이제 2030 세대들 네. 누가 TV 토론 제일 잘했습니까? 이준석 후보요. 이준석 후보의 어떤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상징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그 맥락을 정치의 맥락을 좀 읽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TV 않나.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하나 드리면 네. 그 이준석 후보는 강론에 집착합니다. 그거는 곧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잘난 척입니다. 이번에 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 파트랑 외교안보 파트였잖아요. 그 총론에 충실하게 아웃복싱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1등인 이재명 후보로서는 선방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근데 다소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강론을 받고 대받아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래 옛날 같은 사이다 같은 게 좀 줄었다는데 네. 그건 1등 후보기 때문에 취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강론에 집착하는 경우에 뭐가 생기냐면 토론 말 잘했다까지는 되는데 점수는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이정희 박근혜 네, 토론 예. 생각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몰아붙이고 말 잘한 것 같은데 점수는 별로 못 따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똑똑하다까지는 나오는데 그 뒤에 안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자유를 맘껏 누리는 네. 약간 이제 황당한 토론이 되는 거죠. 네, 토론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현실이 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눈을 꾸벅꾸벅하는 네. 굉장히 특이한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별로 역할을 못하면서 한 1점 정도 감점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레이밍 전쟁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친중이다. 뭐 특히 이제 주한미군 감축 네, 또 네.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4,500명. 네. 예, 28,000명 중에 4,500명을 이제 이전한다라는 게 네.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친미냐 친중이냐 프레임을 놓고 세게 할 텐데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두고 보시죠. 상당히 예. 그들이 거꾸로 역풍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네. 그 저희도 취재 편의점이 오늘 오후 7시 반부터 TV 토론 함께 보고 그 평가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도 오시죠? 같이 보시기에.